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마트 이직큐 건프로 TV의 이세림 PD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몸이 살짝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희 오늘 모신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심령연구소 심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우연히, 아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좀 이렇게 좀 힘든 가정사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명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 명상 지도자 그리고 심신통합 치유 전문가로 20년 정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제 명상, 심리, 건강, 영성,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몸과 마음, 삶의 어떤 건강한 지혜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원하시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격과정까지 이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하게 된 계기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연결이 되네요. 처음에 이제 성장 과정이랑.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지는 20년 좀 넘었어요. 20년이요? 네네. 그 20년 동안 쭉 이 일만 하신 거예요? 네네. 대박. 10년만 해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완전 전문가시겠네요. 이 20년 동안 하신 거면은. 감사하죠. 빨리. 네. 빨리 찾으셔서.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신 취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정 환경이 힘드셔서 좀 안 좋으셨어서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명상 쪽으로 딱 연결이 된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쪽. 이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책을 공저 포함해서 한 5권 정도를 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냈던 책이 네. 2016년도 이제 뭐 8년 됐죠. 네. 8년 전에 냈던 이제 심력, 이제 마음의 힘 심력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좀 적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구나. 영원히 살지 않는데 왜 굳이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엄마는 특히나 이제 너무 고생만 하다가 이제 떠나셨으니까 그때는 이제 깐난애기를 봐도 불쌍했고 너 태어났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왜 굳이 태어나는지 이제 이 질문이 한번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답을 많이 이게 찾아 헤매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명상을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어떤 태어남, 살아감, 죽음,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삶,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또 인간의 몸에 대한 공부,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 이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의 건강, 살아가면서 똑같이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되게 허약 체질이었는데 어떤 몸의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를 이제 크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제 경험시켜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대표님은 그렇게 뭔가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되셨잖아요. 저는 나는 누구지? 막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나는 뭐지? 막 이런 사춘기에 되게 그런 게 심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나는 뭐고
뭐, 왜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막 이러면서 되게 사춘기스러운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신 게 저도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뭐하러 태어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저도 했던 것 같은데, 명상은 사실 뭐 하는 분들만 하지, 딱히 막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같이 이제 조금 운동을 안 하는? 저는 운동 잘 안 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더 명상이랑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운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뭐 요가 하시면은 명상은 좀 거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명상이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다? 일단은 이제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폭넓고 깊은 주제예요. 그래서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상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보이는 현상이면의 실체 또는 본질에 대한 거를 알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의 목적이 또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에는 이제 무엇을 나와 동일시하고 살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정체성이 세워지면 그럼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의 목적이 세워져요. 이게 이제 명상에서 얻게 되는 이제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해서 걸으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이제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오롯이 깨어서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 이제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빨리 어떤 현실화 시키고 싶어 하면 또 그것에 맞는 방법론의 명상이라는 게 있고, 또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또 그것에 도움이 되는 명상이 있고, 그리고 요가 못지않게 어떤 몸의 건강, 특정 증상,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움직임을 동반한 명상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명상이 굉장히 통합적이고 깊습니다. 저는 되게 바보 같았던 게 명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는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것도 명상이긴 하죠. 그럼요. 마음의 정정. 저는 그것만 명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좀 이제 뭐 화를 가라앉히고 뭔가 이런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으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할 수도 있네요. 그럼요. 명상이 되게 폭이 넓네요. 그럼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호흡 명상, 네.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좀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대중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명상의 뭐 개념 또는 명상하는 모습, 맞아, 이럴 수가 있는데, 호흡 명상도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굉장히 많고, 똑같이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더라도 어디에 주의를 두고 관찰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호흡을 쓰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 맞는 감정 조절을 잘하고 싶다, 뭐 몸이 건강해지고 싶다, 아니면 뭐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 뭐 화를 잘 조절하고 싶다, 이런 어떤 평상시에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그런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또 활용할 수 있는 명상이 있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게 명상이다. 그래서 뭐 내가 진짜 누구지? 뭐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 또한 명상이고. 그 눈 감고 여부가 아니네요. 그냥 이제 그 목적이 중요한 거네요.
그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가. 예, 예. 따라 방법론은 너무 다양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명상은 아닌데 몰입이라고 한 가지 만약에 제가 고민이 있거나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그냥 밥 먹고 핸드폰 만지고 밥은 먹고 이제 뭐 최소한의 화장실은 가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이제 핸드폰이나 뭐 외부 자금 이런 건 다 끊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과 나와만 그렇게 막 몰입하는 그런 거를 저는 꼭 다른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거는 너무 이제 다 차단한 거지만 뭔가 그거랑 비슷한 살짝은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낄 때는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명상도 아닌가요? 뭐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론 자체도 명상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네네. 명상인가요? 네네네. 저 진짜 명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은 되게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이 아시는 편에 속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면 전혀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몰입이라는 것도. 이제 단순히 이제 명상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조금 일반인들이 대부분 하는 그 정도의 정의만 이것만 명상이야 라고 여겼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 제가 했던 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류의 명상이 있죠. 그래서 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표적으로는 4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하나의 명확하게 목적성을 두고 주의를 두고 몰입하면서 자신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제 독서 삼매경 세계 막 빠져들면 막 삼매 누가 불러도 모르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집중 명상이라고 해요. 그런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 뜻.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다른 거는 전혀 주의를 두지 않고 그것만 계속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이것 또한 하나의 명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에너지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라는 건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공명이라는 건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발산하는 주파수에 맞는 것들이 다가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감을 얻고 싶다라고 계속하면 또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유레카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려질 수 있고 그러한 지혜를 또 내면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막 머리를 굴려서 뭐가 좋을까 이것도 이제 몰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명상적인 방법은 뭐 호흡을 관찰하거나 조금 더 뇌파를 충분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한 가지에 몰입을 하면 조금 더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그런 지혜, 아이디어, 영감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뇌파를 좀 낮추면은 좀 명상다운 명상을 할 수 있다? 좀 명상에 가깝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집중보다는 이제 그 뇌파를 낮추는 방법이 또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흥분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외부에 자극이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몸과 마음이 좀 릴렉스된 상태 그래서 뇌파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흥분, 긴장,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놔져야겠죠. 기본적으로 몸은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기보다는 좀 풀려야 할 것이고 마음도 어떤 방어적인 마음이 있기보다는 좀 괜찮아 할 수 있어 어떤 편안함
뭐 그것을 위한 방법론으로 몸을 움직여서 몸의 근육부터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호흡을 관찰해서 마음의 정서를 부드럽게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고 그것 또한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하죠. 중요한 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때 뇌파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게 어느 깊이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또 접속할 수 있는 무의식의 층차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무의식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 뭔가 명상의 그 목적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네. 인포메이션, 데이터가 아. 떠올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빙산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표피적인 정신세계에서 떠올려지는 아이디어는 내가 경험했거나 들어봤거나 책을 읽었거나 그 중에서도 의식적으로 좀 남아있는 정보들이라면 네네. 뇌파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빙하 깊숙이에 있는 읽었으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무의식에 깔아앉았던 데이터를 비롯해서 이제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기도 하고 인류가 경험해서 쌓아온 근데 나에게 또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마주쳐지죠. 그래서 실은 제가 썼던 심력이라는 책이 내가 가진 마음의 창조성을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쓰기 위한 거를 6단계로 이제 정립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 이거 꼭 이룰 거야 하고 어떤 갈망하는 마음 그것에서도 좀 벗어나야 돼. 이완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에너지 공명에는 더 도움이 되고 어렵네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어렵다. 그래서 대표님이 쓰신 심력이라는 책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네. 지금 이제 개정판을 내겠다고 절판을 시켜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중고책 아니면 알람을 하니까 전국에 이제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도움은 크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대표님이 한 가지 일을 20년간 하셨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좀 한 가지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실 수 있었던 뭐 이제 추진력이잖아요. 그 20년 동안 하실 수 있었던 그 계기, 뭐 동기부여 이런 건 어떻게 쭉 그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었어요? 실은 이제 감사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도를 했다기보다 네.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 네.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신세 한탄, 욕심은 많은데 서포트를 못 해주는 환경에 대한 불만,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의 어떤 그런 사건을 계기로 누군가는 그때 근데 엄마까지 이제 없어? 막 이제 이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어쨌든 제 의도와 다르게 저는 인간이 왜 태어나는지, 어떤 사후세계는 어떤지, 나의 실체는 뭔지, 뭐 이런 것으로 의문이 갔다는 건 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정돈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만만치 않고 힘들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참 형편없고 참 부정적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혀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이제 뜻이 생겼고 그 가치에 굉장히 꽂힌 것 같아요. 그 가치에 굉장히 꽂혀서 그거 이상의 다른 가치에 꽂힐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진로를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긴 했었어요. 네. 언제쯤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고민이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20년 동안 한 마음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한 4년 다닌 적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명상을 지도하고 이제 어. 일했었기 때문에 네. 아,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해도 이 일을 계속 할까? 라는 질문이 어느 날 올라왔는데 아니, 돈 안 벌어도 되면 이 일 안 하지. 아, 내가 돈 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명상 지도했었을 때라는 거 이제 알고 다시 이제 명상센터에 들어가서 명상 지도자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명상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게 이제 34살 요때였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혼자 바로 명상센터를 막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돈은 벌어야 하고 그래서 이때 일단 빨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다른 일을 좀 알아봤었어요. 봤었는데 이제 출근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제 안에서 여전히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에는 변함이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도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방향을 틀면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날 제가 이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해오던 이 명상 지도와 사람의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에 관련된 일 이런 거를 이제 놓을 수 없다 해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CS 강사 자격증도 따고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34살이에요? 네. 이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사실. 34살에 이제 현실이랑 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보통 솔직히 요즘 대부분의 저는 20대 중반이거든요. 제 또래 사람들은 꿈보다는 현실을 쫓는 것 같거든요. 취업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냥 취업할 때는 취업하고 막 이렇게. 근데 34살에 근데 현실을 따르지 않고 꿈을 선택을 하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선택인데. 저도 실은 좀 기특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현실적으로 좀 금전적인 압박과 뭐 여러 가지 좀 막막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믿고 있었던 건 내가 원하는 것에 계속 포커싱을 하면 그 방향으로 또 에너지가 풀려져 가고 뭐 이런 어떤 힘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했었고 또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원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포커싱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준 거는 기특한 것 같아요. 저희 안 그래도 저희 주요 구독자분들이 20, 30대 직장인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폭이 넓어져 가고 있긴 해요. 뭐 5, 60대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주요 이제 연령층이 20, 30대 분들이다 보니까 좀 고민하시는 것도 현실을 선택하냐, 꿈을 선택하냐, 이 갈래에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럼 대표님은 현실이 아니라 꿈을 선택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꿈을 선택하시고 몇십 년이 지나셨고, 근데 좀 기특하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 갈래에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명상이 지금 운영하는 센터가 이제 만약 찾아가게 되시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그런 공부를 시작한 거는 뭐 거의 26년, 7년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명상도 이제 통합적으로 했지만 심리적인 부분, 또 어떤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영적인 차원, 개인적으로 이제 종교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심령연구소는 명상, 심리, 건강, 명성 그래서 이제 통합 심신치유학교거든요. 그래서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실은 꿈을 쫓는 게 현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꿈과 현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챙겨야 된다라기보다
그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연구소에서 권해드리는 건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은 여러 가지 층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나는 이런 거 할 때 좋아, 나 이럴 때 행복해, 나 이런 걸 잘해 라고 가져오는 그 사람만의 재능과 또 행복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기질?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의미 욕구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근데 자기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기질은 내가 이제 성숙하게 쓰느냐, 평범하게 쓰느냐, 미숙하게 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질은 객관식 검사로 알 수가 없어요.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홀랜드나 다중지능이나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하는데 자기보고식 검사,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고하는 거는 성격 검사예요. 성격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객관식 검사는 하고 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하면서도 자기의 심리 층차가 다양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내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리고 그걸 하는 당시에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내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런 이런저런 요구에 부응하면서 살면서 자기를 변형시키는 그때그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건 심플하게 욕구 충족이냐 욕구 불만이냐예요. 그래서 내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한 거고 불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되는 건데 그 핵심이 모든 사람에게는 씨앗 기질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럴 때 행복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럴 때 되게 살맛나,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자기 진단법하고 좀 차별화된 걸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타고난 행복의 욕구, 기질과 현재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 성격,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 분석해서 먼저 자기가 중심을 잡도록 해드리고요. 그럼 그것에 맞게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더 잘 되는지, 성과가 높아지는지, 또는 어떤 쪽으로 진로나 커리어를 선택해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도 내가 쉽게 인정받을 수 있고 나도 살맛이 날 수 있는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도 좀 더 쉽게 행복을 느끼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방향성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명상이라는 것은 나의 그런 자원과 소스들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잘 운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질이 가장 건강하고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어떤 키워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그런 기질이나 성격이나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자기를 또 만나게 해주는 게 명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그래서 궁극에 제가 저희가 느낀 변화 또한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뭐냐면,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기륭하복, 뭐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는 화도 경험하고 때로는 막 복도 오고 생로병사,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결국엔 죽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인데, 자신의 이런 내면이 온전하게 정돈이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흉한 일이고 되게 안 좋은 이제 화가 일어난 건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 그게 길로 여겨지거나 하다못해 하나의 축복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외부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다르게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를 조건부로 나 이런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런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자기가 너무 괜찮게 여겨지는 것. 그래서 이제 절대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자기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제 만만치 않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좀 힘들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한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안내나 가이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모든 소스는 이미 다 각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만 회복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제가 20, 30대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저희 구독자층이 이제 센터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여쭤봤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다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나를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사실 기질 찾고 나를 찾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길이 맞는지 이런 걸 먼저 찾고 뭔가 나의 진로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 맞춰서 뭔가 그냥 나 이과 나왔으니까 나 이 성적이니까 보통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현실이 조금 어쩔 수 없어서 현실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현실이랑 꿈이 이제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도 흑백 논리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센터에는 이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나에 대한 기질을 찾고 또 다른 나를 찾으면서 중심을 잡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지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센터 이름을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검색해보셔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 그러면은 향후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최종 목표나 꿈이 있으실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저를 좀 카피하는 이제 과정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나 진로 코칭도 이제 자신이 경험을 했다가 나도 이런 걸로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심리 이제 상담사나 코칭, 뭐 이제 진로나 커리어 코칭 이렇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제 배우셔서 또 이제 그런 역할, 제가 했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명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저처럼 기업에서도 명상을 지도하고 센터를 오픈해서 또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명상 지도자가 이제 또 되어서 저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해서도 또 제가 운영하는 어떤 자격 과정이 있어서 또 배워서 저처럼 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웰다잉, 죽음이라는 키워드는 실은 제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된 지점이라서
부분도 저한테는 하나의 소명처럼 머물러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또 함께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하는 것이 막 뭐 여기가 맞습니다. 뭐 다른 데 틀립니다. 이것만 진립니다. 막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 삶의 흐름상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경험하고 제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고 이런 도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전수 받으셔서 또 제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좀 펼쳐 나갔으면 하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양성하고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리고 이런 그림이 조금씩 더 열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맞아요. 대표님이 처음에 하시게 된 게 죽음이라는 키워드였잖아요. 그거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되게 많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 사실 저도 우울증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은 우울증 사실 옛날에는 막 우울증 하면 되게 막 거부감이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한 번쯤은 다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기룡하고 그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 슬프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쁘게 이제 받아들일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게 잘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종교가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센터를 찾아가면은 이제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죽음에 사실 가까운 분들이 누구보다 가까운 분들이 저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분 저희 지금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현대인들이시고 현대인분들 중에 우울증을 많이 겪으시고 그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환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뭐 증후군 여러 가지 질병병이 많이 생기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씩 증후군을 갖고 그래서 질병병이 많아지면서 환자가 많아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나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심리 공부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정서적 민감성 자체가 하나의 재능의 관점으로 보여서 그거를 이제 자기에 맞게 어떻게 삶에서 좀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또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분만이 가진 어떤 특성적인 달란트가 숨어 있어요. 또는 어마어마한 욕구에 대한 신호죠. 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한 신호가 내면에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한 이제 상태인 건지를 볼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실은 모든 감정은 다 옳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울증 포함 감정이 없으면 그 뒤에 내가 뭘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감정이란 신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있는 것들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뭐 우울증 이걸 떠나서 뭔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감정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죠. 이제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고요. 네. 대표님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말씀이 너무 듣기에 저는 되게 위로받았거든요. 우울증도 재능이고 선물이고 또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 말에 되게 좀 위로받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